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또 내란 선동 혐의. 오늘 항소심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형량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약간 놀랐는데요. 하종대 부국장. 네. 뭐에서 혐의가 무죄가 난 거죠? 원래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예. 두 가지 혐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송 지금 스크린 자막에 예. 나오면 내란 음모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무죄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냈는데요. 내란 음모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형법에 돼 있는 건데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조직을 해서 전체 국가를 전복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두 사람 이상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음모를 할 수 있도록 내란을 일으키도록 그 사람을 부추기는 거. 거죠. 이게 바로 선동인데 대부분은 개인한테 걸리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다른 사람이 내란을 하도록 강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거는 유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내란을 준비를 하거나 한 행위는 없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당초에 1심에서 그래서 징역 12년이었는데 그거를 징역 9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3년이 줄었네요. 3년이 줄었죠. 그리고 자격정지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3년이 똑같이 줄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던 거잖아요. 내란 음모 부분이. 근데 무죄가 나왔다면은 뭔가 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1심에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RO라고 해서 바로 지하혁명 조직이죠? 지하혁명 조직. 영어로 이제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지하혁명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모두 얘기를 했는데 그런 RO라고 하는 혁명 조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RO 회합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회합은 그러니까 RO 조직 자체의 회합이라기보다는 조직은 없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취지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요. 조직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강령이든지 멤버가 어떻게 됐고 조직의 장을 누가 맡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일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찰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있기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걸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 음모가 되려면은 국가의 주요 시설 여기에 보면은 가스 시설 이런 것들을 뭐 폭파시키자라든지 또 뭐 총을 구입하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 행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는 적용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냈습니다. 그럼 대법원 가면 또 판결이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과연 RO의 실체 이거를 그대로 없었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있었다라고 볼 건지 그리고 내란 음모 부분도 과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크게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부분은 통진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이석기 의원 개인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리고 형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 전체, 즉 이석기 의원의 유지가 통진당 전체의 유지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직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 통진당과 연결이 돼 있다고 기존에 봐왔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12년에서 9년, 10년에서 7년 자격증되는 10년에서 7년 이런 거는 3년씩 주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의원직 박탈되고 예. 또
좀 교도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그거는 뭐 없죠. 조금 줄어든 거에 불과하지만 내란 음모죄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 이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석기 의원의 지금 의원직 박탈 여부와 또 관련 지어서 지금 여야의 비리 연루 의원들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야당 의원들. 그렇죠. 뭐 신계륜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의원 등 그러니까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뭐 입법 로비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3명의 야당 의원이 그 연루돼 있는데 지금 다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국회에 지금 체포 동의안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보내야 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좀 복잡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을 그냥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에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회기 중에는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그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 제출한 그 체포 동의안을 그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루를 묵힌 다음에 24시간 이후에 의원들이 이제 봐라 그렇죠. 이거죠, 내용을. 하루 동안 내용을 본 다음에 그다음 이틀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원래는 19일 날 회기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0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열흘 한 11일 정도가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근데 지금 다시 임시국회가 연장되면서 체포 이제 그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다시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따라서 19일 날 끝났으면은 그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검찰을 그렇죠. 체포할 수 있는데 연장이 되고 의원들이 지금 출두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어떤 국회의 회기를 믿고 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네요.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뭐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당이 항상 쇄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는 특권이거든요.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던 시절 그런 시절에 그 정권에 맞설 의원들을 임의로 막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 활동하라고 그 불체포 특권을 만든 거지만 지금 의원들이 너무 소신이 있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불체포 특권이 과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선거가 원래 다가오면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또 정치인들이고 또 선거 끝나면 안면을 바꾸는 게 정치인. 바로 정치인의 DNA가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 건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바로 비리 혐의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